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를 등에 업고 또 한 번 날아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중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어제 이 시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내용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시간외에서도 10% 넘게 급등세를 만들어냈는데 정규작에서도 9% 넘는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AI 인프라에 대한 발표를 역시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이면서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직접적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언급됐던 기업들 위주로 상승폭이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속에서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 취임 이후 국내외로 양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시장의 불안 요소보다는 정책 모멘텀에 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면서 명절을 앞둔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오르며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0.8% 상승이었죠. 관세맨의 취임, 그로 인한 관세 부담이 있었으나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관세보다는 조금 보류시키는 분위기 속에 기존의 트럼프가 내세웠던 말보다는 관세 우려를 덜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시작 전에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 이슈가 있었는데 이 10%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치라는 점, 그리고 서서히 트럼프가 조금 온건적인 관세 부과를 펼치지 않겠는가라는 쪽에 무게가 훨씬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부담보다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이 됐죠.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이슈 어제 시장에 군부를 떼줬고요. 우주,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 이슈 이후 이거래 연속해서 우주 쪽에서 강한 시세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어제 국내장 달러 약세 외국인의 매수로 이어졌고요. AI 인프라 투자 확대, 스타게이트 소식이 전달됐죠. 반도체와 전력, AI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우주, LNG 테마도 상승세였는데 조선 쪽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트럼프 기대주와 피해주가 어제는 함께 갔네요. 2차 전지 쪽에서도 그 월요일에 급등, 화요일에 급락, 그리고 수요일 어제장에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트럼프 수혜와 피해, 콜라보 섹터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름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어제장 괜찮았네요. 어제 저희 시간에도 전달드렸던 내용이죠. 저희는 이제 발표가 예정된다라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달드렸고, 저희 개장전 성공 전략할 때 트럼프의 이제 발언으로 확정 소식이 나왔었죠. 트럼프 측에서 AI 인프라 구축의 투자 발표 스타게이트명을 밝혔고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 ARM,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기술 파트너로 참여한다. 4년여 동안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고 텍사스 데이터 센터 건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주까지 확장시켜 나가겠다. 데이터 센터 20개 이상을 짓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캐파 지금 대비 2배 정도 추가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중국이 딥러닝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치고 나가는 것을 결코 미국이 용납할 수 없겠죠. AI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탈세계화 속에서 패권 다툼, 그것을 위한 앞으로 미래 산업의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양자, 미국과 중국의 AI 이런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스타게이트는 앞으로 미국이 패권 다툼을 위해서, 패권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압도적으로 AI에 돈을 쏟아붓겠는가를 좀 보여준 단면이 아니었나, 시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게이트 소식을 딱 접하고 걱정 인형처럼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미국은 이렇게 AI에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같이 진입이 돼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업체들은
HBM 외에 뭔가 더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에너지를 잡아먹기 때문에 빅테크가 에너지 조달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에너지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력망과 혹은 전력원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계속될 것인데 과연 투자하는 업체들은 그만한 돈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고민은 일론 머스크도 한 것 같습니다. 소프트뱅크 돈 없는데 저거 어떻게 투자하려나 이런 얘기를 꺼내들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걱정 속에서 희망을 찾아본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전력원, 전력 인프라는 역시 수혜 기대로 앞으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올 섹터로 짚고 가야겠죠. 어제 이 스타게이트 소식이 전달되고 AI 밸류체인 종목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전력 쪽, 전기 수요가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짓는다면 폭증하겠지라는 쪽에 초점이 맞췄죠. 효성중공업 급등이었고요. HD현대일렉트릭 4%,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제일일렉트릭이 올랐습니다. 미국향 얘기가 나올 때 보통 제일일렉트릭 그리고 또 일진전기도 요즘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냉난방 공조 비상발전기 쪽에서도 강세였는데요. 바로 GNC에너지 어제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GNC에너지가 더 좋은 시세를 이어가서 추가 상승을 열어줄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다른 종목 대비 요즘에 조금 주춤한 전력기기 쪽이 있죠.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만약에 전력 쪽이 전방위적으로 함께 가는 분위기라면 소외됐던 쪽에서도 또 한 번 모멘텀이 더 강화될 수 있을까요? 재룡전기도 추가적인 탄력을 한번 살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그동안 AI 반도체 진영은 AI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 빅테크도 투자 수익에 대한 고민을 하겠지라는 것이 조금 누르는 요소였는데 어제 이 스타게이트 이슈로 인해서 돈 많이 투자하겠구나. 그동안 캐펙스에 대한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를 지우는 뉴스가 등장한 거죠. SK하이닉스 3%, 한미반도체 11%, PSK홀딩스 또다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SK하이닉스 JP모건에서 28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2만 원. 일단 그 답답했던 20만 원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것도 반가운데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JP모건의 바람대로 28만 원 저희도 함께 올라가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어제 한미반도체로 엄청난 거래가 집중이 됐죠. 12만 6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김태성 본부장님도 계속해서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등등의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바가 있는데 때마침 오늘 출연하십니다. 함께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데이터 센터 종목. 어제 이 시간 이제 함정남 차장님께서 KINX나 이런 데이터 센터 종목들도 같이 체크를 좀 해보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어제 이 AI 스타게이트 이슈 속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전 반가웠습니다. BHI가 의미 있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죠. 13% 급등이 나왔어요. 앞으로 전력 소비량이 2배 이상 급증하게 될 텐데 그거 어디서 갖다 쓸 건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탄소 중립과 조금 간헐적인 신재생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원전에 대한 니즈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자, BHI 어제 2만 원 넘어섰고요. 13%의 급등이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같이 따라갔습니다. 8% 상승세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이들 종목군이 밤사이 미국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오늘 또 한 번 더 연결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시장의 판단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어제 시장입니다. 트럼프가 필요한 것 AI 패권에서 HBM이나 전력, 원전 이런 쪽을 같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AI 패권 진영은 어제 스타게이트 이슈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조선 쪽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주 쪽에서는 루미르 중심의 강세 흐름 도드라졌죠. 그리고 로봇 쪽 나름 양호했고요. 버티는 정도였고요. 고영 같은 종목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원전 가겠고요. 테마단에서 본다면 어제 양자 다보스 포럼의 기술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 개별적으로 또 영향을 줬죠. 피해단이었던 2차 전지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어제는 오름세였습니다. 자, 요즘 장을 보고 있으면 조금 엉덩이를 무겁게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조선이 내린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밀리고 흐름이 아닙니다. 그 다음날은 또 조선이 올라고. 전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월요일에 HD현대엘렉의 실적 실망감에 하락했었는데 조삼모사 활용법 말씀드렸다시피 증권가에서는 이것을 매수 기회로 전력기기 섹터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었고요. 실제로 이런 모멘텀이 추가되면서 모멘텀이 진화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쪽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것은 지금은 좀 피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네요. 일단 어제장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붙었는데 고점을 확정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모멘텀이 확장되고 있는 분야들, 조선과 전력, 재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선을 갖고 왔던 스토리이고요. 전력이 갖고 온 노후화된 전력기기, 이상기후, 생활의 전기와 AI, 그리고 재건은 엄청난 데이터 숫자가 찍히죠. 우크라이나 재건 시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투입될 것이다. 거기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댐, 하수, 철도, 도로, 전력 등에서 강점,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의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먹거리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야욕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빠른 이 종전과 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지금 휴전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밤사이 추가하기도 했죠. 그래서 조선과 전력과 재건의 이슈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확장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쉬었다가 다시 가고 쉬었다가 다시 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 쪽이요. 어제 다수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만 HD현대 마린엔진이나 동성 화인텍 등의 종목들이 그래도 시간 외에서 실적도 나왔고 장중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같이 한번 체크해 가도록 하겠고요. 스타게이트 이슈로 인해서 전력 쪽은 다시 한번 일어섰죠. HD현대엘렉트릭이 오늘부터 투자 경고 해제 판단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건 쪽에서는 인프라 투자 이슈와 재건 이슈가 같이 맞물렸는데 현대건설 실적 나왔죠. 부진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나빴던 걸 다 털어내고 빅패스로 해석하고 오히려 바닥이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서 같이 고민해볼 포인트들 오늘의 내용 넣어봤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결국 전력과 원전을 또다시 넣게 되네요. 월요일 HD현대엘렉의 쇼크, 전력의 조삼모사 활용법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전력 종목들이 올라갔는데요. 번스타인에서도 스타게이트의 최고 수혜는 전력 인프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인프라 회사에서 광범위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1,000억 달러 투자 시마다 정기 계약 업체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5천억 달러 투자까지 얘기가 나왔으니 크게 투자치가 늘어날 것으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스타게이트 이슈로 인해서 국내와 동일하게 반도체 쪽 올라갔고요. ARM, 엔비디아 중심으로요. 전력 인프라 쪽 이튼이나 버티볼딩스, 허벨 이런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강했고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역시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다양한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주가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와 협력사 측면에서 오라클 상승했고요. 소프트뱅크 지분 쪽에서 ARM 홀딩스 강세 흐름 기록했습니다. 원전, 오클로, 카메코, 콘스텔레이션 등의 종목들 상승세. 국내도 어제와 동일하게 미국장이 연결된 만큼 또다시 국내로 연결될지 흐름 체크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에서는 전력이 슈퍼사이클 먼저 시작을 보여줬고요. 그다음 그것을 조선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원전이 탄소 중립과 AI 패권 그리고 에너지 패권의 중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패권 다툼에서 치열하게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다량으로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죠. AI 등을 필두로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는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원전 산업은 대응 가능한 국가가 적죠. 중국과 한국과 프랑스, 미국 등이 되겠는데 지금으로서 프랑스 가성비 떨어지고요. 미국은 중국과 손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도 종료된 만큼요. 연료원별 정산 단가를 국내 기준으로 작년치 한번 뽑아봤습니다. 유류나 LNG, 석탄, 태양광, 풍력 그 무엇보다도 원자력이 가장 싸다라는 측면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지금 원전의 메리트가 올라가는 거죠. 물론 국내에서는 이래저래 좀 답답한 상황에 막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기저에 깔린 모멘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 원전의 장작이 돼주고 있는 게 바로 AI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대형 원자력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전력 공급사인 쿠퍼 회사가 2개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 기존에 중단됐던 것을 다시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인데 그 목적이 데이터 센터 에너지 수요 충족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 24시간 안에 들려왔던 원전 관련한 소식 보시면 AI 스타게이트로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고요. 테라파워가 상업용 원전 사업자 중 첫 번째로 건설 허가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여기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원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원자력 밸류체인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BHI의 신고가 그리고 따라가는 두산에너빌리티 그 외 종목들까지 확장이 될지 일단 어제는 S&T 에너지 혹은 G2파워 등의 종목도 강했고요. 원전과 조선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는 피팅 밸브 쪽도 강한 시세를 최근에 유지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SMR 관련으로 꼽아본다면 뉴스케일 파워 쪽 두산에너빌리티, 슈어소프트테크, 테라파워 투자로 봤을 때 SK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한정기술, 우리기술 각각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BHI와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고리 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돌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AI 진영과 혹은 원전과 전력 쪽의 강세 흐름이 있었죠. 그러면 오늘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 체크해둘 포인트는 스타게이트 이슈가 더 지속되는가, 원전, 전력, 데이터 센터, 반도체 쪽에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밤사이 미국에서 우주 쪽은 내렸기 때문에 오늘 국내 우주는 약화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AI 소프트웨어 쪽도 이슈가 좀 있는데 잠시 후에 따로 떼서 한번 전달이 드리죠. 자, 뉴욕장 분위기 앞서 이 스타게이트 이슈 정리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트럼프 효과와 실적 이슈로 인해서 3거래일 연속해서 뉴욕 증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종목들이 조금 혼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쪽도 꽤 많았다라는 점에서 살짝의 탄력 둔화는 보이긴 하네요. 트럼프 관세 부담이 여전히 그래도 있다 보니 금리나 달러 쪽은 소폭의 상승 흐름이 밤사이 나왔고요. 트럼프는 계속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시장은 다양한 분야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푸틴 휴전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더해졌어요. 재건 쪽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자, 결국 특징주로는 스타게이트와 호실적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스타게이트, 반도체, 데이터 센터, 원전, 전력 쪽이 올랐고요. 호실적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 유나이티드 항공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네요. 개별 종목으로 본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스타게이트 이슈로 인해 수혜를 볼 거다라는 평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으면서 $510까지 보고 있습니다. 일단 4% 상승으로 화답했고요. 엔비디아는 UBS가 스타게이트 수혜를 볼 것이다며 $185의 목표가 제시했죠. 4% 상승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강력한 분기 실적과 유료 가입자가 폭증했다
했다라는 것에서 9%의 급등으로 내달렸네요. 국내에선 요즘 넷플릭스 관련주 하면 뭐 SBS나 혹은 다른 콘텐츠 쪽을 짚고 있는데 오늘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시죠. 역시나 울고 웃고의 흐름이 계속됩니다. 스타게이트 이슈 그리고 에너지 원 종목들은 강세 흐름을 나타냈죠. 반도체 쪽, 반도체 장비 쪽부터 해서 뭐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쪽의 종목들, 퀄컴 이런 종목들까지 강세 흐름이 있었고요. 반면에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진영 하락했습니다. 태양광도 떨어졌고요. 유틸리티나 혹은 가스, 에너지, 원유 쪽의 종목들도 하락이었고요. 우주나 양자 쪽에서도 일단 테마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전력,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반도체 진영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오른 종목이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연결고리입니다. 스타게이트로 봤을 때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반응을 보일 여지가 있겠죠. ARM이 무려 15%나 급등이었는데 ARM 관련해서 IP,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낼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요즘에 사실 이쪽 흐름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제주반, 퀄리타스, 오픈엣지 이런 종목들,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하우스도 모멘텀은 참 많은데 주가가 엄청 강하지는 못했어요. 가온칩스나 AD칩스, 에이징랜드 한번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엑침랜과 공조 데이터 센터 쪽에선 아무래도 GNC 에너지가 끌고 가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결국 트럼프로 인해 자극된 스타게이트와 트럼프 트레이드, 원전 전력에서 오늘 시세가 연결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프리존으로 봤을 때 약간 트럼프 이슈가 좀 지친다 하는 분들 보실 때는 로봇이나 엔터, 금융이 후보권일 텐데요. 금융은 이제 밸류업, 배당 혹은 개별 모멘텀, 트럼프 정책 영향에서 그렇게 많이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JYP 엔터 목표가 상향 보고서 오늘도 또 추가되더라고요. 요즘 엔터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이 모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로봇 쪽도 뉴스가 쉬지 않고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꾸준히 체크해 가시죠. 자, 개별주 이슈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은 쪽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 마린엔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분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요. 연매출은 제약바이오회사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시간 외에서는 1% 채 못 미치는 상승이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실적이 나왔는데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바닥일 거야 라는 기대가 형성이 된 쪽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보고서를 냈는데요. 일단 목표가 4만 원 정도로 좀 높게 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좀 부진했는데 일회성 비용 영향이고 OLED나 이런 쪽은 괜찮았다라는 측면에서 IBK에서 16,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했네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목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업데이트한 게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상상인증권에서 31,000원의 목표가 제시했어요.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60% 정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증권사 보고서 내용들과 실적 같이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자, 앞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별 이슈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존의 엔트로픽에 이제 구글이 1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있었습니다. 엔트로픽은 AI 스타트업이죠. 그런데 다보스 포럼에서 프랑스 AI 스타트업 업체인 미스트랄 AI, 프랑스, 유럽의 챗 GPT를 만들어낸 업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쪽에서 매각 아닌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꽤 많은 돈을 유치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과 관련된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넣어봤어요. 엔트로픽으로는 SK텔레콤, 코난테크놀로지, 솔트웨어 꼽을 수 있고요. 이 미스트랄 AI와
협업에 이슈가 있었던 한글과 컴퓨터도 같이 체크해 주겠습니다. 물론 당연 이들 이슈는 트레이딩 관점의 내용일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자,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나올 겁니다. 실적 앞두고 SK하이닉스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실적 이후에 변동이 커질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변동이 나온다면 그것은 매수 기회인지도 같이 고민해 봐야겠죠. 현대차, 삼성, SDS 실적 나올 겁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현대차가 지금 미국 대응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더하기도 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도 뉴스 계속 팔로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실적들 놓치지 말고 점검하시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어느 쪽 잡아주셨나요? 네, 오랜 기간 좀 터널을 지나왔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 섹터인데요. 건설과 건설 기계 쪽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미국의 이슈와 한번 연결을 지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건설주들, 건설 기계 섹터까지도 모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소프트뱅크 미국 상장된 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 11% 주가 급등이 시현이 됐고요. 일본에 상장된 소프트뱅크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5배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와 함께 오라클,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ETF 상품 전반적으로 모두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ARM, 폭스콘 같은 기업들도 함께 주가의 급등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연관이 깊게 있는 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5.9% 급등세였죠.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했던 기업들도 역시 주가의 상승을 함께 누렸습니다. 아마존이 1.9%, 메타 1.1%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간밤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의 강세를 함께 증명해주기도 했었죠. 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사진이 좀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에서 이렇게 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군기가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마사요시 손, 레리 앨리슨, 샘 알트먼이 이렇게 트럼프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비전을 밝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AI 인프라 합작 벤처 이 스타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AI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반적인 포석 속에서 외국과의 격차를 늘리고 새 AI 모델의 훈련과 운용 능력 면에서도 미국이 가장 앞서겠다라는 전반적인 모습이 반영이 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였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표됐다라는 것에 더욱더 의미가 컸습니다. 최대 5천억 달러의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고 일단은 1,000억 달러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죠. 차세대 AI 발전의 동력이 될 물리적인 그리고 가상적 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골자일 겁니다. 회장은 자금력 면에서 가장 큰 돈을 쥐고 있는 손정희 회장이 이 스타게이트 합작벤처의 회장으로 자리하게 될 예정이고요. 재무는 소프트뱅크가 전반적인 운영은 오픈 AI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참여 기업으로 언급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투자회사 MGX, 엔비디아, 암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 AI 인프라 관련해서 그리고 AI 관련한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들이 함께 자극을 받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물리적 기반 시설 구축하겠다라는 이 AI 인프라의 말말말 좀 주목을 해볼까 싶은데요. 건설 섹터, 건설 기계 쪽까지 함께 자극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전통 인프라 쪽도 역시 기존의 건설 섹터, 건설 인프라, 건설 장비, 건설 기계 이쪽을 모두 자극해 줄 수 있을 텐데요. LA 산불 역시도 어제 건설 섹터, 건설 장비 섹터까지 함께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프라 쪽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앞으로 건설주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오랫동안 좀 터널을 겪었던 건설 장비 쪽도 함께 기지개를 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타게이트라는 이 이름처럼 별나라로 주가도 데려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어제 시장에서는 전력과 건설 인프라 쪽이 함께
모두 자극을 받아갔죠. 전력 쪽에선 설비로는 효성중공업, 서전기전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요. 재룡전기, 보성파워텍, 비추로테크, 산일전기,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기존에 많이 언급됐던 종목들 위주로 또 상승이 또 한 번 시연이 됐습니다. 전선과 케이블 쪽도 함께 자극을 받아갔고 중요한 것은 오늘 살펴볼 건설 쪽일 텐데요. 건설 대표주들 특히 지난 12월에 이 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주가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현대건설 어제 급등했고요. DLENC, GS건설, 삼성물산,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같은 건설 대표주들, 중소형 건설사들이 아니라 국내의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대건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빅베스를 지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요. 건설 쪽이 앞으로 기지개를 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도 현대건설의 실적을 필두로 해서 건설주들 이제 봐야 합니다라는 리포트들을 속속 내고 있고요. 건설 기계 쪽은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됐기 때문일 텐데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켓 이 건설기계 3사의 주가 반등세가 참 반가웠고요. 그 밖에도 DY파워라던가 데모 같은 중소형주 단에서도 함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재건 섹터뿐만이 아니라 건설 기계 쪽도 AI 인프라와 함께 자극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건설주와 건설 기계의 주가 추이를 들여다봤을 때는 일단 건설 기계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듯하죠. 건설 대표주들 어제 주가 급등을 시연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12월부터 현재까지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가 하락을 크게 가져갔던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요. 건설 기계 쪽에서는 그래도 아주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우상향의 흐름을 같은 기간 동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 대표주보다는 건설 기계 쪽이 보다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인데요. 두산밥켓의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물론 두산밥켓을 보실 때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두산밥켓의 주가를 꽤 오랫동안 눌러왔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만 여전히 극심한 저평가 밸류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밖에도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가 이제는 실적에서도 조금은 나아지는 모습을 점차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리하면서 건설 대표주들보다는 건설 기계 쪽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슷한 듯 다른 환경에 놓여 있는 건설주들, 건설 장비주들입니다. 환경 면에서는 정치 불안이라던가 정책 공백, 환율은 치솟고 있고 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공통된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기계 쪽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는 이 캘리포니아 화재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깃들면서 건설주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시연해주고 있는 최근의 건설 기계 종목들입니다. 그 안에서도 건설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건설 기계 쪽도 역시 극심한 저평가 구간을 함께 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단순히 밸류가 낮다고 해서 시장에서 주가 반등을 이제는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는 조금 어려운 펀더멘탈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요즘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배당 수익률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까지 챙겨갈 수 있는 건설 기계 쪽을 먼저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건설주들도 함께 반등을 만들어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시그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 실적으로 반영이 돼 왔던 요즘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다시 한번 빛을 향한 갈망도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건설기계 빅3의 영업이익을 좀 살펴봅니다. 두산밥켓이 그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다가 이렇게 실적이 크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 크게 꺾였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는 무려 적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HD 현대건설기계
건설기계도 100억가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일단 실적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전체적인 코끼리의 그림을 그려야 될 텐데 현대건설 어제 실적 내놨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2024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이 10%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가량의 적자로 발표가 됐죠. 23년 만에 적자고요. 4분기의 손실 규모만 1조 1천억 정도가 됩니다. 수주 누계는 30.5조로 수주 목표 대비로는 초과 달성을 하긴 했는데 현대건설이 이번에 실적이 이렇게 적자로 나타나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조 단위 손실이 난 것이 주요했습니다. 빅베스 전략을 통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오히려 지금 실적이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준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뜯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25년 매출 연간 목표치로 30조 원가량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의 목표치로는 올해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주 목표도 31조 원가량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현대건설이 올해와 비슷한 모습만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2025년도에 목표치는 달성을 하게 될 텐데 건설 섹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불안감들,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들 여전히 좀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의 리포트는 일단 긍정적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에 앞으로 실적 반등의 모멘텀이 있는가는 반드시 체크하고 가져가셔야 되겠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와 HD 현대건설기계도 역시 연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죠.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이 계속해서 축소를 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프로모션, 운임 비용까지 증가했다는 점이 실적을 찍어 눌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멘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LA 화재에 대한 건도 그렇고요.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실적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건설 기계 섹터, 우크라이나 재건과 유럽 판매량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재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체크하고 가야 될 겁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2023년에 건설기계 디벨론을 출시를 했는데 유럽 전역에 프로모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발주가 들어오면 판매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켓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동유럽 쪽 라인을 이미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빠르게 종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실적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의 6%가량을 러시아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이 된다고 하면 이 원자재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건설 섹터, 건설 기계 섹터에 모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데이터 센터도 역시 건설기계 쪽을 좋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이 최근에 기조를 들여다보면 미국 내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뭐 합작사가 있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이미 관련한 종목들과 협력을 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전진건설 로봇 저희 투자뉴스 7과 출발 성공 투자까지 이어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부분에서 북미 비중 40% 이상으로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 반드시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진성 TC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캐터필라양 매출이 50%나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미국 진출에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할 만하겠고요.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켓 이 건설기계 3사도 역시 미국 내에서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중에서도 두산밥켓의 경우에는 북미 매출이 70% 이상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동일 고무벨트도 캐터필러의 협력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볼 만하겠습니다. 자, 재건이 소환될 때마다 자극되는 종목들입니다. 11월 18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모듈러 주택, 건자재, 거푸집, 건설과 농기계 쪽도 특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SOC 쪽에서도 역시 통신 장비라던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기억해 두셨다가 재건 테마가 본격화될 때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함께 지금 건설 기계 쪽이 건설주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캐터필러사와 국내 건설기계 종목들을 비교해 보면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터필러사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두산밥켓과 현대인프라코어는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주가가 영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캐터필러사와 또 미국의 인프라 재건이 본격화되게 된다면 함께 연동돼서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내 건설기계사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PBR 차트 하단에 부딪혀서 점차적으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지켜봐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증권가에서도 함께 찾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건설과 건설 기계 섹터들 지켜봤는데 오늘은 HD 현대자가 붙은 종목들 두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을 발표한 조선 섹터 내의 기업들인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그리고 영업이익은 47% 이렇게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HD 현대중공업은 매출이 21%,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294%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냈습니다. 그중에서도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실적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은 연간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된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4분기 기준으로 컨센서스가 한 4천억 원이었는데 실제 발표치는 8천억 원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과거의 종목들, 실리콘2의 상반기 흐름과 좀 비슷하다라는 이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조선사들의 실적까지 확인을 해주셨고 건설을 보실 때 국내 익스포저와 해외 익스포저 혹은 재건 혹은 원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SK하이닉스 실적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 포함해서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IS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내 증시 1% 정도의 오름세, 밤사이 뉴욕 증시 3일째 상승세, 트럼프 취임에 일단 긍정의 면만 쏙 반영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가 또 시원하게 시장 면면을 자극해줬는데 그렇죠. 시장 연휴 앞둔 전략 들어볼게요. 참 이래서 주식이 어렵죠. 쉬어갈 것 같고 굉장히 또 부담감이 있을 법한 한 주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만 쏙쏙 뽑아내면서 이 긍정적으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상황. 그러다 보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줬다 뺏는 느낌의 약간의 속상함이 있긴 했지만 어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금요일까지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좀 연출해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두 가지는 꼭 잘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숫자 실적이죠. 네. 이제 두 번째는 장중에 아마 BOJ에서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때 아무래도 이제 연휴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물량이 장중에 조금은 나올 수 있음을 염두를 하고 오늘 장을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미국도 지수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수급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전력, 원전 이렇게 짧게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반도체 지금 SK하이닉스 지난해 기준 실적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예상치에 정말 소폭 웃도는 정도로 나왔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꽤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을 어떻게 시장이 해석할지 좀 궁금한데
사실 연초에 하이닉스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걸 네. 빌미로 또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어요. 그럼 매수 기회일까요? 또? 당연히 저는 매수의 기회로 좀 보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어제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트럼프가 AI 산업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네.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의 어떤 핵심 포인트를 보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 팩트였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SP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있지만 이들은 어제 장중에 그 힘을 오롯이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 그건 우리들만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생산을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 가질 만한 쪽은 여전히 하드웨어 있고 그 중심엔 HBM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입증했었던 어제의 장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따른 연속성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된다면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리기판,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냥 우리가 예측했던 가이던스만큼 나왔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하나가 굉장히 이제 크게 잘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만약 여기서 수급 쪽으로 센티멘탈 쪽으로 약간의 변동성이 보이게 된다면 저는 그 변동성을 여전히 공략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한미반도체라든지 혹은 뭐 PSK 홀딩사 같은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을 지금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은 최태원 회장이 올해 초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다 팔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이제 투자를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이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에 대한 규모의 파이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비주들에게는 올해는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밸류업을 볼 수 있는 한 해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난 연말부터 해서 네. 반도체 쪽에 기회를 볼 종목들을 꽤 많이 언급을 주셨었고 PSK 네. 홀딩스가 그 앞단에 있었습니다. 말씀 주시고 지금 100% 넘게 올랐는데 네. 추가적인 보유 의견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셨네요. HPSP는요? HPSP는 신규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 오늘 만약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PSK 홀딩스를 제가 뭐 오래전에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불과 이제 지난달에 추천을 네. 했는데 반등세가 좀 세게 나와서 쫓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 대안으로 HPSP의 현재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또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취임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시피 트럼프 옆엔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와의 연결고리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DB 하이텍도 현재의 가격과 현재의 수준이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중계 관점으로 네. 가온칩스나 뭐 텔레칩스 네. 이런 쪽도 최근에 분위기 좀 괜찮잖아요. 일단 애국심으로서 삼성전자를 좋게 평가를 하면 그런 투자의 전략도 괜찮습니다. 네. 하지만 그냥 있는 숫자 그대로 성과 그대로 본다면 너무 후하게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정말 그들이 삼성전자 향의 힘을 좀 받을 만할 때 저는 투자를 해도 디자인하우스 쪽은 늦지 않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전력 네, 팔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또 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 대안으로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를 맞아요. 말씀드렸죠. 골고루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HD현대 일렉트릭이 그때 당시에 목끝까지 좀 차오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여기서 만약 실적에서 숫자가 조금이라도 삐끗하게 나오면 조정의 폭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다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드렸던 ETF가 있죠. 근데 그 ETF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저의 전략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만약 트럼프가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쪽에 엄청난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뉴스가 없었다면 아무래도 또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전력기기 안에서 대신에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일단 1순위는 뭐 영원한 HED 현대일렉트릭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효성중공업을 1순위로 올려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매출의 60%인 전력기기는 여전히 좋은 상황, 나머지 30에서 40%였던 중공업 부분, 이렇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특히나 북미라든지 그러네요. 유럽 쪽에 이제 매출선을 가지고 있는 효성중공업이라면 안 됐었던 곳에서도 잘 된다 했었을 때 충분히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모멘텀이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보다는 차별화점이 저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이 세 기업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앞으로는 효성중공업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에서 효성중공업의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원전도 몰아서 가보도록 하죠. 네. 원전 어제 BHI에 또 좋은 그렇죠. 신고가 흐름이 있었고요. 결국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모두 회귀하는 네.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요. 자, 그러면 원전주는 뭐 BHI, 두산 에너빌리티로 갑니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요. 네. 그러니까 BHI는 이미 역사적인 또 신고가 영역으로 좀 돌파를 하면서 제목이 시세가 났기 때문에 지어서 남준다. 이걸 보고 지금 잠시 웃음이 터졌네요. 네. 했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만큼은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워낙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두루두루 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의 어떤 그 깊이가 깊어질 것 같아요. 분명히 풍력 안 된다 그랬는데 풍력도 올라오고 있고, 태양광도 남는 거 없다 그러는데 태양광주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원자력도 움직이고 있고, 이걸 그럼 분산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시겠지만 분산할 필요는 없다. 일단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이번 트럼프 2기의 핵심의 에너지원 중에 하나는 원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다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 않겠나? 또 계속 반복드리지만 전력기기도 놓치고 싶지 않다. 원자력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 ETF를 꼭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꽤 전에 말씀을 주셨더니 ETF 네. 지금 조선, 전력, 원전이 다 고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게이트 이슈로 인해서 AI 반도체, 원전, 전력까지 이렇게 쭉 한번 돌았고요. 이제 혜연 앵커가 브리핑해 주신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시각을 갖고 계시긴 한데 건설 기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지어서 남준다에 글자 하나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지어서 남준다. 정말 그죠? 너무 네. 센스 좋으신데요. 잘 지어서 남준다요. 네. 일단 대신에 문제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건설주와 건설기계를 좀 비교했었을 때 건설주들은 아직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단연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차가 조금 발생이 되면 건설주들은 후발주자로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앞단은 어제 시장에서도 여실히 보여줬던 게 바로 이제 건설기계 쪽이 가장 강했다. 특히나 대내외 이슈로 조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두산 밥켓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결국 미국 쪽에서 인프라를 하려면 두산 밥켓이 선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만약 이쪽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미국을 생각한다면 두산 밥켓을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이렇게 투자 이야기를 하면 중국도 그의 질세라 또 투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과 조금 더 링크가 강한 쪽은 HD 현대 인프라 코어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참 두산이냐 HD냐 이게 편을 가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는 우선은 미국 쪽을 바라보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두산 밥켓에 한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켓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뭐 다양한 종목들이 아마 재건 이슈 달려서 흐름을 보일 텐데 좀 긴 시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을 주신 거라서 참고해 주시죠. 오늘 본부장님의 픽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최근에 좀 강했다가 어제 이제 AI 관련주들이 올라오면서 잠시 쉬었던 강관 관련주 세아제강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게 놓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여기에 이제 천연가스는 빼놓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굉장히 또 시설 투자를 많이 한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일무이한 철강 기업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업들 보시기보다는 세아제강 호공, 세아제강 지주를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환율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쳐지고 있어서 조금은 더 높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14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17만 원 그 이상의 모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죄송합니다. 손절가 13만 원입니다. 네. 13만 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17만 원까지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점검할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보다 괜찮은 양호한 실적을 내놨어요. 서프라이즈율 한 12% 정도이던데 목표가 키움에서 130만 원 계속 유지하더라고요. 삼바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대신에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나는 길게 보시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대안은 바이넥스와 ST팜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게 맞다.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강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단 약하지만 네. 방향성은 바뀌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또 약가 인하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게 CDMO, CMO이기 때문에요. 저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걔는 굉장히 또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아가는 전략 오케이 답변까지 받아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고민해봤네요. 김태성 부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